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궁금해하시는 당뇨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들을 중심으로 포도당과 과당, 그리고 설탕에 대한 오해와 진실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 포도당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포도당은 사실 우리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특히 우리 뇌는 오직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요. 만약 몸에 포도당이 부족해지면 뇌세포가 손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굶는 상황에서도 근육을 분해해서라도 포도당을 만들어낼 정도로 포도당 공급에 필사적입니다. 이처럼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포도당이지만 지나치게 많아지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130mg/dl을 넘어서는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혈액 속의 포도당이 단백질 등에 달라붙어 당화체 종산물, 줄여서 AGE라는 유해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 AGE는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결국 동맥경화, 망막병변, 신장질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이 특히 혈당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혈당은 단순히 혈액 속의 당 수치가 높은 것을 넘어 전신에 걸쳐 미세혈관과 대혈관을 손상시키며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은 물론 신장, 신경계, 눈 건강까지 위협하며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기에 적극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섭취하는 다양한 음식 속 포도당과 과당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밥, 빵, 떡, 면, 감자, 고구마와 같은 식품들은 분해되면 거의 100% 포도당으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혈당을 직접적이고 빠르게 올리는 주범이지만 우리 몸은 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 대사 조절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흡수시키고 에너지로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죠.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혈당은 다시 정상 수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반면 과일이나 설탕, 액상과당에 주로 들어있는 과당은 어떨까요? 과일 속 당분의 50%에서 70% 정도는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당은 포도당보다 훨씬 달콤한 맛을 내지만 의외로 혈당 수치를 직접적으로는 적게 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과당은 포도당처럼 에너지원으로 바로 쓰이지 않고 대부분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방은 결국 내장 지방의 축적으로 이어지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간 기능에도 부담을 주며 장기적으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을 건강식으로만 생각하고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당뇨 환자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스 형태로 섭취할 경우 섬유질 없이 과당만 농축되어 더욱 빠르게 흡수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잡곡밥에 대한 오해도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잡곡밥은 흰쌀밥보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영양학적으로도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미네랄과 비타민 함량이 높으며 혈당을 비교적 완만하게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 관리의 측면에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잡곡도 결국 우리 몸속에서 소화 과정을 거쳐 포도당으로 변하는 양은 흰쌀밥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총 탄수화물 섭취량입니다. 아무리 좋은 잡곡밥이라도 과하게 섭취하면 결국 혈당 상승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라면 잡곡밥을 선택하더라도 전체적인 양을 줄이는 것이 혈당 관리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밥 한 공기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채소 위주의 반찬과 함께 섭취하여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즐겨 먹는 설탕과 액상과당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1:1 비율로 결합한 형태입니다. 반면 액상과당은 옥수수 시럽으로 만들어지며 설탕보다 과당 비율이 훨씬 높아 훨씬 더 달콤하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탄산음료나 다양한 디저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액상과당은 지나치게 강한 단맛으로 인해 과식을 유발하기 쉽고 이는 비만과 당뇨의 주범으로 손꼽힙니다.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면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여 계속해서 더 많은 단맛을 찾게 만들고, 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결국 섭취량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맛있으면 0칼로리라는 농담을 하지만 이는 건강 측면에서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설탕, 액상과당 등 첨가당 섭취를 최소화하고 소스나 조미료의 사용을 줄여 다소 맛없게 느껴질지라도 건강하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과잉 칼로리 섭취를 막고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을 즐기고 인공적인 단맛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당뇨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분들을 위한 핵심 조언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이분법적 사고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이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전체 칼로리가 과잉되지 않게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일이냐 밀가루냐를 따지는 것보다 하루 동안 섭취하는 총 에너지량이 내 몸에 필요한 양을 넘어서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뇨 관리는 단순히 특정 음식을 피하는 것을 넘어 전체적인 식단과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식단 조절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뇨 전 단계이거나 당뇨 초기 단계일 때 꾸준한 식단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만으로도 약물 치료 없이 평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고 방치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급격히 나빠져서 나중에는 아무리 약을 복용하더라도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며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법입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먹던 탄수화물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밥 한 공기를 반 공기로 줄이고 그 빈자리는 단백질 위주의 반찬 살코기, 생선, 두부 등과 채소로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혈당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소를 먼저 섭취하고 단백질 반찬을 먹은 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고 간식 섭취는 최소화하며 만약 간식을 먹어야 한다면 견과류나 방울토마토처럼 혈당에 부담을 덜 주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와 함께 식사 후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켜 혈당 조절 능력을 개선합니다. 당뇨는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질병이지만 올바른 지식과 실천을 통해 충분히 관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뇌를 위해 포도당은 필요하지만 당뇨 환자는 이를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특히 과일에 든 과당이나 디저트의 단맛이 비만과 당뇨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뇨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욱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변화들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